네, 또 시장 전문가 나와 계시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비가 내리는 수요일. 뭐 그 나름대로 차분한 감정을 가지고 흥분하지 말자 이 정도인데. 자, 첫 번째 이슈 뭘로 연결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요. SK 스퀘어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10% 넘게 상승하기도 했고요. 오늘 역시 7% 넘게 이틀 연속 정말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정책 수의 기대감, 또 외국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적 개선 기대감과 함께 시장의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핵심 이슈는 뭐니 해도 정책 기대감 그 안에 있는 상법 개정 수의 기대감이 있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SK 스퀘어가 어떻게 또 상법 개정 수혜감이 기대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1년 11월 SK텔레콤에 분할되어서 설립이 되었고요. 글로벌 ICT 반도체 투자 전문 지주회사로서 관련된 핵심 SK그룹 내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호재를 가지고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틀 연속 강한 상승폭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도 접근할 수 있는 룸이 남아있을지 오늘 점검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자, SK 하이닉스, SK 스퀘어, 죄송합니다. SK 하이닉스의 대주주죠, 대주주. 자, SK 그룹 내에서는 뭐 투자 전문 지주사 이렇게 개념을 하는데 실제 지주사의 느낌이 있어요. 물론 SK라고 하는 지주사가 따로 있긴 합니다만. 자, 인성익 고문이 보시는 SK 스퀘어는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지금 SK 스퀘어가 올라가는 이유는 한 세 가지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SK 스퀘어는 이제 지주사는 완전 지주사는 SK죠. 네. 왜냐하면 SK 스퀘어의 32% 지분을 SK가 갖고 있고 이건 중간 지주사급인데 문제는 하이닉스의 20% 대주주예요. 그래서 이제 지주사의 개념을 갖고 있는데 이게 2021년인가에 SK텔레콤으로부터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아니고 인적 분할 돼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온 회사인데 이 회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플랫폼, 커머스 이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있는데 최근에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2배가 올랐어요. 그냥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더 오를 수 있나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부담스럽긴 해요. 하지만 앞으로 나올 내용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영향을 주가에 계속 반영시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 이 회사가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2배 정도 오를 가장 큰 이유는 쉽게 말해서 상법 개정안에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그쪽 신정부에서 얘기하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이런 쪽의 상법 개정안이 이 회사에 적합하게 막아져 떨어졌고 이 회사가 그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주가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주주 환원 정책 뭐 이런 거 그래서 가장 적합한 내용이었다라는 거하고 또 한 가지는 하이닉스의 급등이에요. 하이닉스의 지분율 20%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급등을 하면서 지분법 이익이 연말 가면 엄청나게 크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그 웨이브라는 그 OTT 업체가 있는데 지분의 40%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계속 적자거든요. 작년에 당기 수익만 무려 1,500억 적자를 냈고 좋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것을 계속 좀 떨궈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됐거든요. 원래는 그 웨이브를 이제 IPO에서 상장시켜갖고 그 재무적 투자자에다가 이제 그러니까 빌린 돈을 넘겨주고 뭔가 취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쉽게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나가 떨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상장을 못 시켜갖고 이게 이제 알턴 2가 됐는데 이것을 거의 지금 CJ ENM하고 연결이 되면서 일단 1,000억 투자를 받고 그쪽으로 좀 넘기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내용들이 결합되면서 주가를 급등시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잡해요. 이게 사실 내용이 좀 복잡한데 기업 지배 구조를 정립하고 뭐 경영권 확보를 하고 뭐 드라마 속이나 영화 속에서 많이 나왔던 뭐 그런 골자가 있고 그 중심에 이제 투자와 돈과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그 SK 스퀘어가 이제 그런 역할을 했는데 초반에는 투자했던 부분이 잘 안 됐어요. 뭔가 좀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IPO를 대규모로 준비했던 것들이 조금 어그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지주사 디스카운트 막 돼가지고 주가가 막 곤두박질 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지배구조 이슈와 이제 상법 개정인데 사실 이 상법 개정안이 조금 요즘 조용하죠. 그렇죠. 네. 잠잠합니다. 뭔가 디테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죄송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사회이사, 거수기를 역할을 실질적으로 합니다. 네, 뭐안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뭐 그런 경영자의 독단에 대해서 찬성만 할 거냐, 아니면 투명하게 이렇게 견제를 하고 주주 입장을 대변할 거냐, 뭐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수혜주를 좀 모아가면서 기다려봐야 하는 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SK하이닉스 뭐 또 SK그룹 차원에서 뭐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또 AI 데이터 센터의 허브가 되겠다라는 또 포부를 밝힌 만큼 저는 지주사, 뭐 증권주 해당 수혜주 내에서 고민을 해본다면 SK라는 그룹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매력 있죠. 네. 매력 있는 기업들 많아요. 매력 있는 기업들 많고. 자, 뭐 인성이 고문이 보시기에는 SK스퀘어에 대한 투자 전략 뭐 어떻게 잡을까요? 지금 신고가예요. 네. 사상 최고가거든요. 그래서 이거 더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단 실적을 좀 보고 얘기하면은 실적이 1분기에 영업이익만 1조 6천억을 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흑자를 전환했고 그죠? 2023년도에 적자가 컸단 말이에요. 그리고 24년도에 흑자를 했는데 주가에는 별로 영향을 못 받았다가 이번에 1분기 실적 흑자, 여러 가지 상법 개정, 구조조정, 신정부 정책 여러 가지 어우러지면서 급등을 했는데 일단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는데 올해 연말까지 말기까지 가면은 영업이익만 한 5조가 넘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중요한 부분이 아직 하나 남아 있는 게 이 회사의 이제 비상장 회사 SK 쉴더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네네. 이 회사를 매각을 했는데 요걸 이제 계속 그냥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잔여금을 나눠서 받는데 2년 전인가 이제 매각 대금을 일부 받아 4,700억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2천억을 이미 그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미 상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주주 환원 정책을 적절히 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자금이 들어오는데 한 1,000억 정도의 또 자사주 소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하반기에 나온다라면은 실적에 더 도움이 그러니까 실적이 아니라 그 주가에 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문제는 이 정도 지금 한 달 동안에 2배가 올랐는데 계속 올라갈 것이냐라는 의미인데 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근데 네. 조금 조정은 보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하느냐. 지금 뭔가 변화가 기존에 급등했던 종목이나 업종 테마들이 좀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식상했어요. 갈 만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엄청 늘어났어요. 어제 거래 대금이 코스피 쪽만 해도 19조 가까이. 그러니까 평균 한 달 전 거래량이 그러니까 기존 연초부터 거래량이 평균 한 8조에서 9조 정도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2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될 것 같은 기분에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주가는 3,000피를 넘어섰단 말이에요. 코스닥도 약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올라온 상황이어서 어제 대표적으로 거래가 많이 된 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거든요. 뭔가 이제 시작은 된 것 같아요. 거기다 2차 전지까지 곁들여진다 그러면은 거래량은 상당히 늘어날 것 같고 2차 전지에 대부분 시가총액 큰 것들이 코스닥 쪽에 있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되면 뭔가 시장이 변해간다면 그중에 급등했던 섹터나 어떤 종목별로 급등했던 종목 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차 전지나 반도체 주변 주까지 가기에는 자금이 좀 너무 그렇게까지 풍족하지는 않고 일단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쪽에서 딴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SK스퀘어도 좀 쉬어가지 않겠나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오를 여력은 상당히 많다는 거고 그리고 이 회사의 상장 주식 수가 1억 3천만 주인데 오늘 거래량이 30만 주 기존에 기껏 거래된 게 100만 좀 넘었거든요. 아직 거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피크가 아니고 주가는 피크 많이 올라갔고 신고가를 치는데 거래량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다. 한번 터지면은 또 올라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현재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좀 쉬어갈 만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답니다. 분명히 또 뭐 재료를 만들겠죠. 요즘 재료가 가장 뜨거운 게 뭐예요? 스테이블 코인이잖아요. 네. 은행 위주로 뭐 한데 국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도 지금 개념 정립이 제가 보니까 조금 이게 이제 복잡이 아니라 막 난립하는 시장.
이거 좋은 건 아닌데 좀 흥분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래서 SK스퀘어도 아마 뭐 그런 이야기들을 또 뭐 준비하고 M&A 여기 전문적으로 하는 데니까 알아서 하겠죠. 하여튼 근데 시세는 조금 과열이라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좀 받고 또 오를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기업으로 갈까요? 네,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현대차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전일 대미수줄이 21% 급감했다는 소식 속에서 대신증권은 현대차의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현대차의 주가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숫자는 빠지고 있지만 기대감은 꺾이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관세 이슈도 선 반영이 되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는 가운데 정책 기대감을 대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7월에는 한미 관세 협상, 9월에는 북미 신차 출시까지. 과연 지금 상황에서 자동차주 매력도가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현대차가 자동차로 오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슈인지 뭐로 파악하십니까? 오를 때가 된 것 같아요. 현대차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걱정하는 게 이제 결과적으로 반도체하고 2차 전지였잖아요. 근데 반도체는 이제 시작이 이미 됐고 네. 하이닉스 같은 거는 뭐 디램 가격 상승하면서 뭐 그다음에 엔비디아 그치지 다시 재상승하고 여러 가지 뭐 얘기가 과거에 나왔던 얘기가 리바이벌 되면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고 이제 반도체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하이닉스하고 이제 삼성전자 좀 덜 올라가서 삼성전자가 좀 이제 강하게 좀 붙긴 하겠지만은 하이닉스의 꺾임새는 끝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이제 주변주로 확산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는 게 뭐 한미반도체나 HSPS나 이런 하나마이크론이나 이런 종목의 이제 반도체 관련 주변주로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쪽은 아직 2차 전지가 오를 것 같으면 그 다음날 또 빠지고 조정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거의 바닥은 그러니까 바닥은 확인하는 것 같아서 이것도 현대차나 기아차, 자동차가 올라가야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지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2차 전지는 현대차하고는 좀 관계가 없어요. 테슬라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을 받는데 테슬라가 어제 좀 밀렸죠. 그래서 그런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 테슬라의 상승을 의심한다거나 2차 전지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미국 관세 정책, 중국과의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후퇴한다거나 이런 거보다는 이제는 나쁜 거는 다 나왔다. 이제는 뭔가 협상을 이제는 뭐 이스라엘, 이란 얘기가 이제 조금 지나간다면 다시 관세로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관세가 과거에 가장 나빴던 쪽에서 계속 이제 좀 봐주는 쪽으로 트럼프 정책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다면은 그런 쪽에서는 그 2차 전지에 중국에 관련된 것들도 좀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뜻으로 좀 이제는 좀 기지개를 펼 때다라는 쪽이고 그렇다면은 자동차도 우리도 이제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도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긴 하지만은 그렇게 이제 나쁘진 않다. 그렇다면은 자동차는 딱 하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 요거 뭐 그거 말고는 자동차도 없죠. 근데 자동차는 그거 말고 이제 2차 전지를 봐야 되는데 2차 전지는 종목이 워낙 많고 시가총액도 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딱 볼 거는 별거 없어요. 에코프로 BM만 보면 돼요. 왜냐하면 에코프로는 이제 지주사 관련해 갖고 얼마 전에 좀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수익을 내는 건 BM 그러니까 BM 쪽에 이제 치우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종목 거기다 뭐 좀 더 보면 포스코 관련 이런 쪽만 보면 되지 지금 주변주까지 확산해서 볼 여력은 없다. 하지만 이것들이 오르면 분명히 여타 종목들이 따라올 거다. 해서 반도체처럼 좀 기대를 하는 쪽에서 2차 전지를 보면 어떨까. 현재는 바닥권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쪽에서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투자 전략은? 저는 계속 매수입니다. 매수? 예, 네. 예. 네, 김정환 선 동의? 아니요, 안 사고 싶습니다. 안 산답니다. 네. 왜요? 사실 왜 오르나라고 네. 봤을 때 그냥 자동차가 잘 가고 있긴 하지만 뭐 빈집털이 느낌도 있고 대형 수단에서 최근 계속 로테이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현대차 기아가 오늘 사고 있다고 매수하기에는 매력적인 종목도 매력적인 섹터가 너무 많거든요. 상승할 것 같은 장, 오를 것 같은 장에 굳이 현대차를 사야 되나? 이게 만약 다른 이슈라면 버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한다든지 그러면 현대 모비스도 지금 같이 뛰거든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이슈도 한 일주일 전에 들려오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 관련된 로봇도- 밸류체인의 뭐 일부 기업, SL 같은 기업도 지금 오르는데.
차라리 스테이블 코인이나 시장의 진짜 주인공을. 네. 자, 김주정 아나운서의 선택이고, 이건 뭐 생각이니까. 네, 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속으로 들어가 봤고요.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